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수수학의 교수 설계를 발표하게 된 수학교육과 고대웅, 민가연, 이승훈, 특수교육과 김수린, 현진아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주제, 분석, 설계, 개발, 적용, 평가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제입니다. 학습 내용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수학 배우기이고 학습 목표는 시간 개념에 대해 배우고 시계를 보고 읽을 수 있다입니다. 학습 대상은 성남에 있는 특수학교인 해은학교의 초등 5학년 3명의 지적장애 학생들입니다. 분석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는 요구 분석, 환경 분석, 학습자 분석, 과제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 요구 분석은 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에게도 원만한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반복된 교육을 통해 그들의 기본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 분석입니다. 환경 분석은 어디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환경에 주어진 물리적 환경으로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실과 시침만 있는 시계와 분침만 있는 시계, 그리고 둘 다 있는 시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시계 모형 교구가 필요합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조직의 특성으로는 학교가 장애 학생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수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습자 분석입니다. 저희는 A, B, C 3명의 학생의 개별성을 토대로 학습자 분석을 하였습니다. A 학생의 인지적 특성으로는 수의 개념을 알고 10단위의 간단한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의적으로는 학습 내용에 대해 흥미가 많고 학습 태도 또한 적극적입니다. B 학생의 경우 인지적으로는 A 학생과 마찬가지로 수 개념을 알고 10단위의 덧셈 뺄셈이 가능하고 정의적으로는 학습 태도가 나쁘지 않으나 그에 비해 학습 내용에는 흥미가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C 학생은 인지적으로 수의 개념을 알고 필산으로 하면 1000단위의 덧셈 뺄셈까지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지만 정의적으로는 학습 내용에 대해 흥미가 없고 주의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A, B, C 모두 신체적으로는 지적 장애를 겪고 있지만 시각과 청각, 보행에는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는 타인에게 관심이 적고 협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 분석입니다. 먼저 학습 결과의 유형입니다. 초분시의 단위 명칭과 오전, 오후의 용어는 언어 정보에 해당되며 초분시 간의 관계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적 기능에 해당됩니다. 정보 처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학습 목표인 시계 읽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간의 단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 단위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오전과 오후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시계에서 시침과 분침을 구분하고 시침만 있는 시계 모형과 분침만 있는 시계 모형을 보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여 시침과 분침이 함께 있는 실제 시계를 보고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설계입니다. 수행 목표와 평가 도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초와 분과 시라는 단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간단한 질문을 함으로써 이해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과 오후의 개념을 이해하고 하루가 오전과 오후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초와 분과 시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학습지를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계에서 짧은 것이 분침이고 긴 것이 시침이라는 것을 알고 시침과 분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지식인 만큼 구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계를 읽는 단계에서는 시침만 있는 시계 모형과 분침만 있는 시계 모형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시침과 분침이 함께 있는 실제 시계를 보고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분침의 움직임에 따른 시침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 50분의 경우 분침이 50분을 가리키고 있을 때 시침은 4보다는 5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모두 모형이나 실제 시계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진행합니다. 설계 세 번째 교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분석 과정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특성, 과제의 특성 등을 잘 반영하여 교수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장애 아동들을 가르침으로써 장애 아동들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수 전략 결정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전 교수 활동입니다. 사전 교수 활동이란 수업 전 학생들에게 동기를 유발시키고 목표를 상기시키는 활동입니다. 장애 아동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먼저 음악 혹은 리듬감이 들어간 시간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주의를 끌고 시간에 대한 흥미를 높입니다. 그리고 매 차시 장애 아동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각 수업 시간에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목표를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내용 제시와 학습 안내입니다. 수업 내용 전개는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를 들어 전개합니다. 수업 내용은 불필요한 요소는 배제시키고 최대한 간결화시킵니다. 즉, 아동의 인지 수준에 맞는 적합한 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학습 내용 전개 속도는 장애 아동의 경우 선수 학습이 없으므로 수업을 천천히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 학습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둔 반복 연습 활동이 필요합니다. 내용 제시 후 학생들이 활동이 이루어질 때 주기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주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수가 그 활동에 대한 시범을 보임으로써 흥미를 유발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드백입니다. 기본적인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시간 읽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평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해 정도가 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수업 전략의 선택입니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 A, B, C인 경우 각각의 특성이 다르므로 그 특성에 맞는 수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A의 경우 장애 아동이지만 학습 태도가 좋고 내용에 대한 흥미도가 있으며 인지적 수준도 수업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으므로 이후의 수업으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학생 수준에 맞는 간단 명료한 수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잘 습득할 수 있게 합니다. B의 경우 학습 태도는 나쁘지 않으나 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므로 학습 내용에 대한 동기부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교사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음악 혹은 리듬을 활용한 수업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단순화시킨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C의 경우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만 학습 태도와 흥미가 떨어지므로 교사가 수시로 수업을 유지함과 동시에 단속적인 휴식 시간을 줌으로써 짧은 집중력을 수업에 활용합니다. 또한 A, B, C 모두의 수행 수준에 대하여 교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향상이 가능하다는 태도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는 실제로 수업에 활용되는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교수는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용 자료를 개발해야 합니다. 저희는 동영상, 모형, 학습지를 교수 자료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수업 주제와 관련된 시계를 소재로 하는 동화나 동요의 동영상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로, 집중력이 짧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수업 시간 중간쯤 실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세 번째로, 오전, 오후의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 설명 후 함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간단한 학습지를 제공합니다. 학습지의 글자는 큰 포인트로 적용하고 적절한 이미지 자료를 삽입하여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적용 단계입니다. 수업은 2018년 1학기 해연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5차 시에 걸쳐 진행합니다. 1차 시는 초, 분, 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오전과 오후의 개념을 알고 구분할 수 있다. 이고 2차 시는 초와 분, 분과 시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3차 시는 시침과 분침을 구분할 수 있다. 시침만 있는 시계를 보고 몇 시인지 읽을 수 있다. 분침만 있는 시계를 보고 몇 분인지 읽을 수 있다. 4차 시는 시침과 분침이 같이 있는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분인지 읽을 수 있다. 5차 시는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수업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로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성평가입니다. 초점 진단평가란 도입부에서 사용할 영상을 보여준 후 동기 유발이 실제로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를 위해 수업 시작 전 시계를 소재로 한 동화나 동요의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업 내용에 관심이 없던 학습자들도 동영상을 통해 흥미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대1 평가란 학습자와 면담을 통해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습자들과 1대1 면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차시마다 실시한 구술, 집필, 수행 등의 평가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평가입니다. 총괄평가에서는 교수 설계를 통해 실생활에 사용되는 수학을 배우는 수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수업이 되었는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인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매력성입니다. 학습자 스스로 학습 내용에 대해 매력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교사의 입장에서 학습자들의 집중 반응을 통해 매력적인 수업이 되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집중력이 짧고 흥미가 없는 학습자들도 있어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동영상, 교구 등을 사용하였더니 학습자 모두 학습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수업 집중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수업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효과성입니다. 저희 학습의 목표는 시간 개념에 대해 배우고 시계를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구를 이용한 수업, 보조교사의 도움, 학습지를 통한 간단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입니다. 학습 목표에 도달을 위해 보조교사 1명, 3가지 유형의 교구, 5차시로 구성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 학교와 같이 단순히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준비하여 학습자들의 높은 흥미와 성취를 이끌어내기에 효율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수학 교수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